이번 주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 실무 협상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는데 2주 뒤에 새 정부 출범입니다.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재부는 별도로 환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5월 5일 제네바에서 미국 측과 만난 사실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환율 협의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 요구를 당연히 수용하겠다 이런 것인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선협력 관련해서 이게 군함의 MRO라든가 신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NLC가 협의에 관여하는 것은 내용상 당연하나 탄핵당한 윤석열의 최측근 김태효 NLC 차장이 사직하지 않고 미국과의 군함협력 협의를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고 불과 2주 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탄핵당한 정부에서 탄핵당한 대통령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국익을 생각해서 실무 협상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실무 협상에서 그쳐야 한다라고 이미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경제정책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서 우리 경제를 살릴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추경을 통한 내수 부양책을 중장기적으로는 AI, 신재생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 국가의 대대적인 혁신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실제 정책 사례를 통해서 검증된 실용적 처방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극심한 내수 침체로 경기 불황에 빠져 있을 때 정부가 적절하게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 부양 기능을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것은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의 바탕을 둔 거시경제 정책 운영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주력기술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대전환 시대에는 중장기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그리고 R&D 투자, 이런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선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고 이것은 슈페터의 혁신 경제론 그리고 경제 성장 이론 등 교과서적인 성장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고 또한 미국 등 선진 국가들도 대대적인 신산업 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대 후보들이 마치 매우 무리한 경제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대방 후보의 말꼬투리 잡기 공격을 하기보다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께서는 본인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채 이재명 후보의 대안을 비판하는 데 올인했습니다. 무한적 통화 창출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를 의미하는 현대적 통화 이론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의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투자 역할이지 이것을 통화 정책, 확대 통화 정책을 통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꾸 비판하는데 이것도 억지적인 비판이라서 듣고 있기가 매우 민망합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국가혁신펀드 활용처에 대한 문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분야 대상은 실제 펀드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운영 주체들이 엄격한 타당성 심사 등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누가 투자 펀드를 얘기를 하면서 그 투자 펀드의 큰 비전과 방향만 얘기하는 것이지 운영 주체들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하겠다 이런 걸 지금 결정해놓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경제도 모르고 이런 금융의 기본도 모르면서 자꾸 함부로 얘기하면서 우리 후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듣고 있기가 굉장히 민망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더 나은 묘책을 제시하는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상대의 정책 대안을 비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말꼬투리 잡고 억지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제발 그러시지 마시고 우월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재명 후보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탈원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왜곡하면서 팩트를 왜곡하면서 또 비판을 합니다. 어제도 토론회에서 후보께서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념이 아닌 국익적, 실용적 관점의 합리적 에너지 믹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 에너지의 비중이 지금 재생과 원전 다 합해봐야 40%에 불과하고 화석 연료가 지금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탈화석 연료의 흐름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이 두 에너지를 조화롭게 공존해서 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패권 경쟁 시대에 AI 대전환 시대 그리고 전기요금의 문제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 또 산업과 노동자들의 생태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수출 경쟁력 문제라든가 SMR 등의 미래 에너지 패권 경쟁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국민들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국힘 등은 더 이상 이 에너지 문제로 이념 싸움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경쟁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